네, 이번에는 요 페이지, 지금 피그마로 만든 요 페이지를 HTML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를 만들고요. 자, 이 폴더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이미지스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최종 소스 코드는 제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S 코드에서 새 파일 저장, 새로 만든 폴더에 index.html, 자, 그리고 바로 또 새 파일 저장, style.css. 자, 이렇게 해서 파일 두 개를 만들고요. 자, 지금 여러 레이아웃이 많이 섞여 있는 형태로 일부러 페이지를 구성을 했고요. 화면 레이아웃 구성을 하고 뭐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좀 배치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레이아웃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HTML은 느낌표 독타입 HTML, 헤드, 바디, 그리고 헤드에는 타이틀 해서 이렇게 문서에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 캐릭터 셋을 UTF-8로 해서 문자가 깨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글 폰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쓰는 폰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노토산스는 어차피 한글 폰트에 노토산스 KR에 영어 노토산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토산스 KR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렉샌드, 그 다음에 얼바니스트, 그리고 로보토, 이렇게 총 4가지 폰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보토 담고, 그 다음에 노토산스 코리안 담고, 렉샌드 담고, 얼바니스트 이렇게 담아서 여기 장바구니에 폰트 4개를 담았습니다. 노토산스 코리안은 영문 노토산스랑 한글 노토산스를 요걸 하나로 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 embedded code, 그리고 맨 첫 번째 요 코드를 카피 코드 해서 메타 태그 아래에 붙입니다. 그리고 두 줄은 들여쓰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CSS 링크 relate는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로 된 CSS,
다음에 경로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는 style.css. 자, 이렇게 해서 초기 세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만들어야겠죠. div 클래스 프레임. 자, 요 프레임은 가로가 1080 픽셀이고 세로가 1920 픽셀인 세로로 긴 형태의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아무 색으로나 해서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CSS는 CSS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거, 모든 태그에 마진과 패딩을 0으로 해주는 요 초기화 요 부분 넣어 주시고요. HTML과 CSS 둘 다 저장을 한 다음에 크롬으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면 연결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 세팅은 완료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여러 페이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요 초기 세팅 값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 파일을 만들어서 요 초기 세팅 구조를 복사해서 붙인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페이지들을 쭉 생성을 하면 되겠죠, 초반에. 자, 일단 요 프레임은 배경색이 흰색이 아닙니다. 아주 밝은 회색이고요. 배경색은 F5, F5, F5. 그러면 샵 F5, F5, F5.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까지가 헤더입니다. 여기 요 네모 여기까지가 헤더고, 헤더 아래에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인디케이터는 헤더와 메인 사이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타이틀부터 요 두 번째 요 카드 섹션 있죠, 요 3개짜리, 요렇게가 메인 태그고요. 그리고 하단에 요 부분이 내비게이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터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 헤더, 메인, 내부, 부터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하나가 있고, 부터 이렇게 4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 헤더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는 헤더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상단에 헤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요 헤더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헤더에는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헤더
자, 여기서부터 헤더 태그에 헤더는 HTML 기본 태그니까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이 헤더 태그는 블록 태그니까 width는 상위 태그의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나오게 하려면 높이를 임의로 정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블록 태그의 기본 하이트는 0이니까. 그래서 헤더의 하이트는 얘는 400이죠. 4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URL 다운표 이미지스 폴더에 header.png, 그리고 백그라운드 리피트는 no repeat. 지금 헤더 이미지 크기가 이 헤더의 크기랑 똑같이 맞춰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나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굳이 조절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HTML 저장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헤더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중앙에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메뉴가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고, 얘는 자, 내부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부인데, 내부가 총 두 번 들어가죠. 여기 헤더 내부 하나랑 하단 내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얘는 클래스 헤더 내부. 자,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측에 리스트, 가운데 이미지, 우측에 리스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L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미지, 또 UL 한 덩어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UL 다음에 리스트, 얘는 메뉴 1, 그리고 메뉴 2, 다음에 가운데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저 로고는 SVG입니다. 이미지는 div로 감싸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div 이미지 src 이미지스 폴더 안에 logo.svg, 그리고 svg 같은 경우는 크기를 미리 정해서 화면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width는 32, 그리고 이미지 다음에 이렇게 UL이 한 번 더 나옵니다. UL은 un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 앞에 점이 붙는 리스트를 뜻하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리스트랑 이미지, 리스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쌓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요 세 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얘를 옆으로 가로로 나란히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헤더 내부에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 그리고 justify 컨텐츠는 스페이스 between, 이렇게 하면 UL 이미지 UL이 가로로 일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은 첫 번째 요소는 제일 왼쪽에 붙이고 마지막 요소는 제일 오른쪽에 붙이고 나머지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스페이스 비트윈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배치를 하고 일단 텍스트가 잘 안 보이니까 텍스트부터 좀 잘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자, 저 텍스트는 리스트다, 그죠? 리스트, li. 이 li는 헤더 내부 하위에 있는 li죠. 그래서 헤더 내부 하위에 있는 li의 폰트 패밀리는 쟤는 로보토입니다. 로보토 산세리프.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샵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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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밝은 회색이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밝은 색으로 변하고 서체도 로보토로 변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리스트라서 여기 앞에 블릿이 붙는데 요거는 이제 리스트의 스타일을 없애면 되겠죠. 저 부분은 리스트의 스타일 없애는 부분은 거의 모든 리스트에 해당이 될 테니까 글로벌 해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 unordered 리스트의 리스트 스타일을 none 없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블릿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배경색이 이렇게 들어가죠. 배경색. 이 배경색은 검은색 배경인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로 해서 알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 배경은 헤더 내부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해서 0,0,0 다음에 오파시티는 0.3 0.3은 30%죠. 이렇게 해서 배경색을 이렇게 주고 근데 여기 배경이랑 요 이미지 아래 위랑 너무 딱 붙어 있죠. 그죠? 여백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백을 줘서 이 배경 네모랑 이 로고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요 헤더 내부에 안쪽 여백을 줘서 헤더 내부 경계랑 컨텐츠 사이에 여백을 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헤더 내부에 패딩 위아래로는 12픽셀 좌우로는 0 이러면 이 헤더 내부에 경계선 안쪽 여백이 생기면서 이 컨텐츠들과 이 헤더 내부 경계 사이의 여백이 위아래로 12픽셀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요 각각의 리스트들이 지금 위아래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우리 수업에 했던 그 디스플레이 인라인 있죠. div를 나란히 나오게 할 때는 div가 기본적으로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 태그로 바꿨는데 리스트는 그냥 텍스트만 단순 텍스트만 들어가니까 디스플레이를 그냥 인라인으로 하면 이 li들이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li들의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치랑 영역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박스를 그려보면 저 주황색 박스가 각각의 li 리스트 태그들인데 얘네들을 간격을 줘서 배치를 하려면 이 박스의 좌우로 안쪽 여백을 줘서 박스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이 박스의 안쪽 여백을 주면 이 컨텐츠와 박스 사이에 여백이 생기면서 박스 크기가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패딩 위아래로는 여백을 줄 필요가 없고 좌우로 80픽셀 여백을 주면 이 li의 경계선 안쪽 여백이 생기면서 좌우로 왼쪽에 80, 오른쪽에 80 이렇게 각각 여백이 생깁니다. 경계선 안쪽 여백이 생기면서 경계선과 컨텐츠 사이에 왼쪽 여백 80, 오른쪽 여백 80 이렇게 생기죠. 자,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뉴를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이 리스트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얘는 메뉴 3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얘가 4, 5,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메뉴가 하나씩 더 생기는데 요 메뉴 리스트 박스의 너비가 3개가 들어갈 만큼 너비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패딩 값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리스트 박스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데 좀 더 조절을 해야겠네요. 50. 자, 이렇게 조절을 하면 메뉴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좌우로 3개씩 총 6개. 패딩 값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이미지 기준으로 요 박스 기준으로 이미지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리스트가 위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죠. 얘도 이 내비게이션 헤더 내비게이션 박스의 아래 위로 가운데쯤 오면 참 좋을 텐데 요거는 플렉스에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 UL 이 리스트들이 헤더 내부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헤더 내부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플렉스잖아요. 그래서 좌우 정렬은 justify 컨텐츠로 하시면 되고 위아래 세로로 정렬은 align items 해서 센터 이렇게 하시면 위아래 가운데에 이렇게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렉스 상당히 사용하기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justify 컨텐츠랑 align item 요거 꼭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li의 보더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헤더는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케이터는
헤더와 메인 사이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헤더와 메인 사이에 div 얘는 클래스를 인디케이터 그리고 이미지 src 이미지스 폴더 안에 indicator.png 자, 이렇게 하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미지는 텍스트랑 속성이 똑같아서 왼쪽에 딱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인디케이터 div에서 저희가 인디케이터 div에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주면 인디케이터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헤더 기준으로 인디케이터가 헤더랑 조금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랑 헤더랑 여백을 줄 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위쪽 여백을 주는 방법이 있고 헤더 아래쪽 여백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헤더 기준으로 경계선 바깥, 그러니까 마진이죠. 경계선 바깥쪽 아래 여백을 줘서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선 바깥쪽 여백은 마진이고 아래쪽 여백은 마진 버텀이죠. 그래서 20픽셀 해서 인디케이터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헤더랑 인디케이터까지 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내비게이션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쭉 가로로 배치하는 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랑 그 다음에 리스트의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동시에 같이 사용해서 가로로 길게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 요게 헤더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 위아래 정렬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메인에서 메인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메인 타이틀부터 요 아래 요 카드 섹션까지 여기도 이제 메인 안에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여기 텍스트 들어가는 섹션 하나, 그 다음에 카드 UI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UI 하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메인 태그 안에 섹션을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섹션은 클래스가 텍스트 섹션,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클래스가 카드 섹션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를 복사해 붙여서 카드 섹션 2,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섹션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큰
덩어리를 나누고 난 다음에 큰 덩어리 내에서 작은 덩어리들을 나눌 때 이렇게 섹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요 텍스트 섹션 보시면 텍스트가 타이틀, 서타이틀, 구분선, 본문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H1 메인 타이틀, 다음에 H2 내용은 복사해서 붙일게요. 그리고 이제 구분선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얘는 div, 이번에는 구분선을 따로 div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클래스를 구분선을 뭐 디바이더 라인이라고 하죠. 우리 div 저것도 이제 구분하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div 라인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자, 본문은 본문 텍스트가 있고 줄 바꿈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br 태그, 브레이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줄 바꿈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새로 고침을 하면 H1, H2, 그다음에 구분선은 현재 안 보이죠? 왜냐하면 div에 지금 컨텐츠가 없이 그냥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본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스타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메인, 자, 처음에 텍스트 섹션, 요 텍스트 섹션이죠. 섹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더 1픽셀 솔리드, 얘는 오렌지 레드 해서 텍스트 섹션 전체에 박스를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요 빨간색 박스가 텍스트 섹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보이게 한 채로 일단 작업을 하고 나중에 보더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텍스트 섹션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의 컬러는 샵 ed 그리고 모든 텍스트의 정렬은 센터, 이렇게 해서 텍스트 컬러랑 텍스트 정렬을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에 스타일을 입혀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섹션 하위에 있는 H1, 얘는 폰트 패밀리가 렉샌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자, 피그마는 폰트 사이즈가 픽셀 단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피그마에서 이렇게 디자인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올 때는 지금 요 메인 타이틀에 폰트 사이즈가 여기 48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그마에서 요거는 픽셀입니다. 그래서 피그마에서 디자인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올 때는 단위를 픽셀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500. 자, 그 다음에 H2 이름 바꿔주고, H2도 서체는 렉샌드를 쓰고요.
H2는 폰트 사이즈가 30픽셀이고 폰트 웨이트는 똑같이 500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일단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H1이랑 H2 사이에 여백을 줘야 되는데 여백이 얼마나 있냐면 요 H1 기준으로 Alt키 누르고 이렇게 맥에서는 옵션 키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20픽셀이죠.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1에 바깥쪽 마진으로 마진 아래쪽 마진 버텀을 줄 수도 있고 H2에 마진 탑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H2에 패딩 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패딩 탑 20픽셀 해서 H1이랑 H2 사이에 여백을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구분선을 만들 건데 구분선이 div 라인이죠. 일단 이 구분선은 너비가 196픽셀이고요. 중앙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얘를 눈에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얘는 오렌지 해서 자, 일단 div니까 width는 상위 태그에 100%, 하이트는 0. 그래서 지금 이 보더 라인이 윗변과 아랫변이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픽셀처럼 보이는 거고요. 일단 width를 198픽셀 맞지? 196픽셀이네. 196픽셀 그러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딱 붙죠. 얘를 div를 중앙으로 박스, div 박스 자체를 중앙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마진 0 오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중앙으로 오죠. 자, 그리고 이 구분선 기준으로 H2와 P 태그가 여백이 똑같습니다. H2와 거리가 50픽셀, P 태그와 거리도 50픽셀이에요. 그러면 마진 0 오토 하지 말고 50픽셀 오토라고 하면 구분선 기준으로 위아래 여백이 50, 좌우로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선은 지금 윗변과 아랫변이 딱 맞물려 있어서 2픽셀처럼 보이는데 보더 탑이라고 해서 윗변만 딱 그려주면 이렇게 1픽셀짜리 선이 그어집니다. 선 색깔 뭐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으니까 선 색깔 그냥 놔둘게요. 이대로 그냥 오렌지 색깔로 일단 놔둘게요. 자, 그리고 P 태그 텍스트 섹션 하위에 있는 P 태그는 폰트 패밀리가 노토 산스 코리안 그 다음에 B안은 산세리프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400 그리고 얘는 행간 라인 하이트를 150%로 줬어요. 자, 요 본문 보면 폰트 사이즈 20픽셀
그 다음에 레귤러니까 폰트 웨이트 400, 그 다음에 요게 라인 하이트인데, 그죠? 라인 하이트 150%. 그거 그대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폰트 바뀌고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라인 하이트가 이렇게 동시에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메인 타이틀 기준으로 인디케이터랑 76픽셀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P 태그를 기준으로 이 카드 섹션까지 또 76픽셀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빨간색 테두리 텍스트 섹션이라는 이 섹션 기준 위아래 76픽셀의 여백을 주면 된다는 소리죠. H1 위쪽 여백, P 태그 아래쪽 여백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섹션 전체의 위쪽 여백 76픽셀, 그 다음에 아래쪽 여백 76픽셀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섹션 기준 마진 위아래로 76픽셀, 좌우로는 0. 그렇게 하면 이렇게 위쪽 여백은 생겼고요. 아래쪽 여백도 생겼는데 지금 현재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백이 아직은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이죠. 밑에 카드 섹션을 만들어 넣으면 여백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섹션, 첫 번째 카드 섹션. 자, 이 카드 섹션은 일부러 4개를 넣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4개를 넣었고요. 일단 이 카드 섹션의 전체 너비는 102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 섹션이 좀 이렇게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 안에 4개가 들어있고 이 박스가 1020픽셀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카드 UI가 들어가는 이 카드 섹션 1이라는 섹션의 너비를 카드 섹션 1의 너비를 1020픽셀로 하고 얘를 화면 중앙으로 가지고 오면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카드 섹션 1에 카드 UI 4개를 넣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카드 섹션 전체가 눈에 보이게 보더 1픽셀 솔리드 얘는 스카이 블루 해서 파란색으로 박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 나오고요. 너비가 여기서부터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1020픽셀이고 마진 0 오토를 줬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섹션에서 아래로 여백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죠. 아까 텍스트 섹션에 마진 76픽셀에서 위 아래 76픽셀의 여백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 카드 섹션 1이라는 섹션 안에 카드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가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2개죠. 요 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짧은 카드, 그 다음에 긴 카드가 있습니다. 일단 요 짧은 카드부터 div 박스를 만들어서 얘는 클래스를
카드 프레임인데 작은 카드 프레임이니까 스몰의 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프레임 스몰의 위스는 234, 하이트는 200이죠. 그래서 위스는 234 픽셀, 하이트는 200 픽셀. 그리고 보더로 이렇게 박스를 그릴 건데, 그러면 요 라인 색깔이 929292예요. 그러면 보더 1픽셀 솔리드 선 색깔은 929292 샵 929292 그리고 라운드 보더 레디우스가 15픽셀입니다. 그죠? 여기 15픽셀.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를 15픽셀 이렇게 하면 HTML 저장을 안 했네요. HTML 저장하고 이렇게 카드 프레임이 하나가 생기는데, 여기 피그마 보시면 이 라인이 스트로크가 인사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인사이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이너 스트로크입니다. 그러면 이너 스트로크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하면 이너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인사이드로 그려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스트로크가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인사이드, 안쪽 스트로크를 그려서 계산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더 박스 만들어 주시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제목, 구분선, 그 다음에 카드 UI 본문. 자, 카드 UI의 제목은 H3입니다. 그래서 카드 타이틀 1번, 그 다음에 구분선은 div, 얘는 클래스가 카드 div 라인, 카드의 구분선. 그 다음에 카드 본문은 p태그. 자, 이곳에는 카드 UI, 그 다음에 줄바꿈, 본문 컨텐츠가, 그 다음에 BR 태그에서 줄바꿈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오고, 지금 카드 UI의 구분선은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카드 UI의 요 제목, 작은 카드 UI의 제목은 카드 프레임 스몰의 H3의 폰트 패밀리는 블랙샌드,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400. 자, 이렇게 해서 자, 세로 고침. 그 다음에 P 태그 카드 프레임 스몰에 P 태그 얘는 한글이니까 노토 산스 코리안. 그 다음에 P 태그는 여기 보면 피그마에 보면 그 폰트 사이즈가 16픽셀로 되어 있죠. 피그마는 단위가 픽셀이니까. P 태그는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픽셀로 따지면 16픽셀이에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굳이 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P 태그의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를 굳이 정의를 해줄 필요 없고요. 뭐 정의를 해줘도 상관없긴 해요. 하나 안 하나 똑같이 16픽셀이니까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고 폰트 웨이트 400 이렇게 해서 저장. 그리고 세로 고침. 자, 일단 카드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는 텍스트 컬러가 샵 434343이고요. 텍스트 정렬은 중앙 정렬입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컬러가 바뀌고 중앙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박스 기준으로 여백이 그 H3와 요 경계 부분까지 거리가 27.5픽셀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피그마에서 레이아웃 자동 정렬을 썼더니 이렇게 0.5 단위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버렸는데요. 0.5 단위로 정렬을 하지 마세요. 저거는 제가 살짝 실수를 한 부분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H3 기준으로 패딩 탑 해서 28픽셀 소수점 이하 단위를 쓰지 말고 반올림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위쪽 여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카드 구분선 기준으로 위로 24픽셀 H3와 24픽셀 P 태그와 24픽셀 여백이 동일하죠. 그러면 카드 div 라인 얘는 너비가 184픽셀입니다. 그래서 위스는 184픽셀, 그 다음에 마진 위아래로 24픽셀의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24픽셀, 그 다음에 오토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선을 그려야 되겠죠.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자, 그 다음에 선 색깔도 RGBA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0,0,0 0.3 하면 이 보더의 선 색깔이 검은색인데 오파시티가 30%인 선을 RGBA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구분선이 생기고 구분선 위아래로 24픽셀의 여백이 생기고요. 마진 24픽셀 오토. 그 다음에 선 색깔을 RGBA로 줄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카드 UI를 3개를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나란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오게 되죠. div는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 쌓이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디폴트입니다. 요 제목 바꿔야겠네요. 2, 3, 4 이렇게. 그러면 작은 카드 UI에 카드가 4개가 생겼고요. 얘가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죠. 그거는 우리 여러 번 했으니까 요 카드 섹션 1의 자식인 이 카드 프레임 스몰, 얘네들을 가로 로우 방향으로 정렬을 하려면 카드 섹션 1, 이 섹션의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바꿔야 되죠. 네. 자, 이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자, 카드 섹션 1의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바꾸고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 일단 로우까지만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카드 섹션 1,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 첫 번째 카드는 제일 왼쪽에, 제일 마지막 카드는 제일 오른쪽에, 그리고 나머지들은 간격 동일하게 정렬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많이 했습니다.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between 하면 맨 첫 번째 요소는 제일 왼쪽, 맨 마지막 요소는 제일 오른쪽, 나머지는 알아서 여백 똑같이 맞춰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카드 섹션 1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카드 섹션 2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섹션 2는 카드가 3개가 들어가죠. 일단 div를 만들고, 자, 카드가 3개가 들어가는데 양옆에 있는 카드의 스타일이 똑같고 중앙에 있는 카드는 내용이랑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카드에 공통되는 속성을, 스타일을 하나를 정의를 하고 이 중간에 있는 카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카드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클래스를 카드 프레임 L 라지 큰 카드 프레임이라는 뜻으로 라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2개를 더 복사해서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섹션 2 전체, 카드 섹션 2 전체의 크기, 얘도 가로가 1020픽셀이고요. 너비가, 그리고 중앙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위스가 1020픽셀, 그 다음에 중앙 정렬되어 있으니까 마진 0 오토, 그 다음에
보도로 박스를 그려서 눈에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호색 보더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일단 카드 섹션 1이랑 카드 섹션 2랑 여백을 줘야겠죠. 간격을. 저는 카드 섹션 2에 위쪽 마진을 줘서 간격을 벌리겠습니다. 간격은 60픽셀. 자, 카드 섹션 2 위쪽으로 60픽셀. 그 다음에 카드 섹션 아래로 80픽셀의 여백이 있죠. 그러면 카드 섹션 2를 기준으로 위쪽 여백은 60픽셀, 내비게이션까지 아래쪽 여백은 80픽셀. 그래서 아래쪽 여백도 같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카드 섹션 안에 들어가는 이 카드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이 카드 프레임의 너비가 332픽셀이고 높이가 168픽셀이고 그 다음에 라운디드 렉탱글이죠. 이 보더 레디우스가 12픽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속성을 카드 프레임 라지 위스가 332픽셀이었고 하이트가 168픽셀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가 12픽셀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속성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카드는 배경이 회색이고 중간에 있는 카드는 배경이 그린이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카드는 이름을 카드 그레이 라는 이름을 하나를 더 지어줍니다. 이렇게 클래스에서 한 칸 띄우고 이름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름을 두 개를 가질 수 있죠. 이름은 뭐 3개도 가질 수 있고 4개도 가질 수 있는데 자, 중간에 있는 카드는 카드 그린이라고 해서 자, 카드 그레이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BC 그리고 카드 그린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4cc 숫자 0 c 숫자 0 이렇게 하면 공통적인 속성 여기 카드 프레임 L 라지 공통적인 속성은 너비와 높이와 보더 레디우스 라운드 렉탱글 만드는 요거고 다른 속성은 배경색 첫 번째 카드와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배경색이 회색 중간에 있는 카드는 배경색이 초록색이 되겠죠.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속성과 따로따로 적용되는 속성을 이렇게 클래스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 섹션 2 기준으로 위쪽 마진 만들었고요. 60픽셀 아래쪽 마진 80픽셀을 만들었는데 아래쪽 마진은 아직 아래에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안 보이죠? 네. 이따가 내비게이션을 만들면 여백이 생기게 보이실 거고 자 일단 이 카드들을 가로로 정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카드 섹션 1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 섹션 2의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바꿔주고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between으로 해주면 가로로 정렬이 되면서 첫 번째 요소는 제일 왼쪽, 마지막 요소는 제일 오른쪽에 붙고 이렇게 간격에 맞춰서 일단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카드에 들어가는 요 제목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H3 해서 첫 번째 카드 헤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H3 해서 CO, 세 번째 카드는 H3 해서 첫 번째 카드랑 같이 카드 헤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P 태그는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텍스트 복사를 해서 첫 번째 카드에 P 태그 붙여놓고, 자, remove unusual line terminators 이거 뜨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remove unusual line terminators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줄바꿈 되는 부분 리더 다음, 그 다음에 컨텐츠 다음, 그러면 리더 다음에 br 브레이크 태그, 그 다음에 컨텐츠 다음에 br 이렇게 해주고, 요 p 태그는 마지막 카드에도 똑같이 쓰이니까 이렇게 붙여 넣어 줍니다. 저렇게 해서 세로 고침.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카드는 요 사람 이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들어갑니다. 자, 사람 이름은 H4로 해서 사람 이름 복사해서 넣어주고, 자, P 태그도 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variations 다음에 줄바꿈이 되죠. 그럼 variations 다음에 br 태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는 다 들어갔고요. 요 텍스트들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드 프레임 라지 하위에 있는 H3는 폰트 패밀리가 얼바니스트 고요. B아는 산세리프,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4픽셀, 폰트 웨이트는 400.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피그마에서 요 제목 기준으로 위쪽 16픽셀, 왼쪽 16픽셀 여백이 있죠.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16픽셀, 왼쪽 16픽셀. 그래서 카드 프레임 라지 안에 있는 요 H3는 패딩 16픽셀 0, 0, 16픽셀 이렇게 패딩이나 마진에 값을 4개를 쓰면 첫 번째 값은 위, 탑
그리고 시계 방향이니까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여백이죠. 그러면 위랑 왼쪽에 16픽셀의 여백이 생기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P 태그 카드 프레임 라지 하위에 있는 P 태그는 폰트 패밀리를 서체가 로보토 서체입니다. 삐아는 산세리프, 다음에 얘는 폰트 웨이트를 300. 폰트 사이즈는 아까 했던 것처럼 P 태그의 기본 폰트 사이즈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는 굳이 정의를 안 해줍니다. 저렇게 저장을 하고, 자, 새로 고침. 그 다음에 요 P 태그 있죠. P 태그의 여백이 요 본문 기준으로 위로 25, 왼쪽으로 23입니다. 그러면 패딩 위로 25픽셀, 오른쪽 0, 아래쪽 0, 왼쪽 23픽셀. 이렇게 왼쪽 23, 그 다음에 H3와 간격이 25.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린 카드 그린에 요 H4, 그러면 요 H4는 카드 그린 안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카드 그린 하위에 있는 H4는 폰트 패밀리가 로보토, 삐아는 산세리프,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폰트 웨이트는 300.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폰트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얘죠. 얘 기준으로 위쪽 11픽셀, 왼쪽 23픽셀 여백이 있습니다. 위쪽은 그러니까 요 H3와 H4 사이의 간격, 요걸 보시면 되겠죠. H3 다음에 H4가 나오니까, 그래서 H4 기준 패딩 위쪽 11픽셀, 오른쪽 0, 아래쪽 0, 왼쪽 23픽셀. 이렇게 하면 H4의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카드 그린, 초록색 카드에 들어가는 요 P 태그 보시면 스타일이 살짝 다르죠. 얘는 중앙 정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카드 그린의 P 태그는 텍스트 얼라인이 센터인데, 이렇게 센터를 하면 어디에 정렬이 되냐 하면 요 카드 정중앙에 정렬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P 태그의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카드 그린, 그러니까 초록색 카드 안에 있는 P 태그의 박스,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 이렇게 해서 박스를 그려보면 이 P 태그의 너비가 박스의 너비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P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는 이 P 태그 박스 기준으로 중앙 정렬이 됐어요. 그러면 피그마처럼 어떻게 만드냐? 간단합니다. 피그마에 있는 이 텍스트 박스의 너비가 208픽셀이죠.
그러면 요 P 태그에 카드 그린 하위에 있는 요 P 태그의 위스를 208픽셀로 정의를 해주면 요 빨간색 박스가 208픽셀이 되면서 요렇게 요 빨간색 박스 기준으로 텍스트가 중앙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더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남았죠. 요 사람 얼굴, 프로필 사진. 얘는 이미지 태그로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얘를 배경 이미지로 넣을 겁니다. 배경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건데, 자, 카드 그린이죠. 카드 그린에 저 프로필 사진은 요 카드 그린 div 안에만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죠. 따라서 카드 그린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미지스 폴더 안에 프로필.png 저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로 무한히 반복돼서 나옵니다. 좀 징그럽죠? 일단 우리는 저걸 어떻게 반복 안 하는지 압니다. 백그라운드 리피트, 노 리피트 해서 반복 안 되게 일단 만들어 주고요. 이 프로필 사진의 위치는 이 그린 박스 기준으로 좌측에서 239픽셀 그리고 위아래로는 딱 중앙에 있죠. 위아래로는 가운데, 좌측에서는 239픽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그라운드 포지션 배웠죠? 그래서 239픽셀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하면 좌측에서부터 239픽셀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 중앙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배경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에 딱 넣을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우리 뭐 센터도 해봤고 그 다음에 라이트 탑 뭐 이런 것도 해봤고 했는데 왼쪽에서부터 239픽셀 위아래로는 중앙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하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하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을 이때까지와 좀 다르게 레이아웃을 좀 짜봤는데요. 일단 얘는 레이아웃 나누는 거 위에 뭐 텍스트 넣고 뭐 배경 이미지 넣고 하는 것들 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배경 이미지만 넣고 레이아웃 조절하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비 하단 내비니까 얘는 클래스를 버텀 랩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두 버튼을 하나의 박스로 묶고요. 오른쪽 버튼은 그냥 버튼 그대로 나오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div를 하나를 만들어서 얘는 클래스를 rev left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div 클래스 공통된 속성 들어가는 랩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rev1이라는 이름 두 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얘는 rev2 그래서 rev1이랑 rev2는 rev left라는 박스로 한번 감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이 큰 내비게이션은 굳이 박스로 한번 감쌀 필요 없죠. 어차피 얘가 div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내비게이션은 그냥 바로 클래스 내비 그다음에 이름 내부3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텀 내부 그 다음에 공통된 속성, 각각 버튼의 공통된 속성, 요 내비라는 클래스 공통된 속성이 어떤 게 있어요? 위스가 셋 다 495픽셀입니다. 얘도 495픽셀, 얘도 495픽셀, 얘도 495픽셀. 그 다음에 라운드 렉탱글의 보더 레디우스가 15픽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속성 점 내비의 위스는 495픽셀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는 15픽셀. 자,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속성 내부 1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URL 다운표 이미지스 폴더 안에 내부 1.png 그리고 2랑 3 그러면 내부 2는 내부 2.png 3은 내부 3.png겠죠. 배경이. 그리고 뭐가 다르냐, 내부 1과 2는 높이가 200이고요 내부 3은 높이가 430이에요 그래서 내부 1은 하이트가 200픽셀, 내부 2도 하이트가 200픽셀, 내부 3은 하이트가 430픽셀. 자,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박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눈에 잘 보이게 버텀 내부 요 내비게이션 박스 전체의 보더 1픽셀, 얘는 좀 두껍게 줍시다.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3픽셀 솔리드, 얘는 오렌지. 그 다음에 요 내부 레프트 있죠. 이 내비게이션 1, 2를 동시에 담고 있는 요 내부 레프트의 스타일을 줘서 보더 1픽셀 솔리드, 얘는 선 색깔을 골든 로드라고 합시다. 아니다, 이런 너무 비슷하겠다, 그지? 그냥 그린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을 하면 요 노란색 박스, 큰 노란색 박스가 이 내비게이션 전체를 담고 있는 내부, 버텀 내부 전체 박스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박스가 요 내비게이션 1, 2를 담고 있는 내부 레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 레프트는 왼쪽에, 그 다음에 내부 3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버텀 내부라는 내부 태그 기준으로 자식이 내부 레프트랑 내부 3가 같은 레벨이죠. 그죠? 그러면 버텀 내부에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고 플렉스의 디렉션을 로우로 해주고,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해주면 내부 레프트 박스는 왼쪽에 딱 붙어서 나올 거고 내부 3는 오른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비게이션 박스
전체 이 내비게이션 3개를 담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박스 전체의 너비도 이 카드 섹션 1, 카드 섹션 2와 같이 1020 픽셀이고 중앙 정렬이 돼야 되죠. 그래서 버텀 내부의 위스는 1020 픽셀, 마진 0, 오토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 박스의 너비를 1020 픽셀, 그 다음에 좌우로 중앙에 오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내부 1 아래쪽으로 여백을 줘서 내부 1이랑 내부 2에 간격을 주면 되겠죠. 간격이 얼마냐? 내부 1 기준으로 내부 2는 30 픽셀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내부 1에서 마진 버텀 30 픽셀 이렇게 하면 내부 1 아래쪽 경계선 바깥쪽 여백이 생기면서 마진이니까 이렇게 여백이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태그에 텍스트 섹션, 그 다음에 카드 섹션 1, 그 다음에 카드 섹션 2,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보더는 다 지워도 되겠죠. 내부 레프트는 보더밖에 없네. 그러면 내부 레프트는 굳이 없어도 되겠죠. 지우고, 그 다음에 버텀 내부, 그 다음에 카드 섹션 2, 카드 섹션 1, 그 다음에 텍스트 섹션까지 가장자리에 우리가 임시로 그려줬던 보더들을 싹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푸터입니다. 푸터. 자, 푸터는 푸터 태그 안에 들어가고요. 자, p 태그, 자, 카피 레프트 2025. 카피 레프트는 이제 저작권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 이 문서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그죠? 디자인도 내가 하고, 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문서죠. 자, 이렇게 새로 고침. 자, 이렇게 푸터가 나왔고, 자, 푸터도 눈에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푸터는 HTML 기본 태그니까 그냥 푸터. 그 다음에 일단 이 푸터에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오렌지 레드 해서 푸터에 박스를 그려봤습니다. 이 푸터는 항상 화면 하단에 나오기 때문에 위치가 항상 하단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화면의 제일 아래에서 위로 얼마 이런 식으로 위치를 고정해 주는 게 맞죠. 자, 그래서 푸터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줍니다. 그리고 버텀 22픽셀. 자, 요 텍스트가 화면의 아래쪽에서부터 22픽셀 올라온 위치에 배치되어 있죠. 자, 포지션 앱솔루트하고 버텀 22픽셀 하면 절대값인데 화면 제일 아래에서 위로 22픽셀 올려라 라는 뜻입니다. 하단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포지션 앱솔루트는 일단 기준이 바디예요. 이 웹브라우저 하면. 그래서 최초에
그냥 푸터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바텀 22픽셀이라고 하면 이 바디 웹브라우저 화면 기준으로 화면의 제일 하단에서 22픽셀 이렇게 올라오는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했기 때문에 with 상위 태그의 100% 그것도 없어졌죠.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전체 프레임, 그죠? 가로가 1080 픽셀이고 세로가 1920 픽셀인 프레임이라는 div의 하단에 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해결했었죠. 이 푸터의 부모인 요 프레임이라는 div 기준으로 가장 하단에 절대값으로 위치를 하고 싶으면 이 푸터의 부모인 프레임의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해주면 이 프레임이라는 div 기준으로 절대좌표의 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width는 다시 상위 태그의 10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는 중앙 정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푸터에 있는 내용들은 뭐 중요한 컨텐츠는 아니니까 잘 확실히 안 보여도 되죠. 그래서 약간 연한 회색 63, 63, 63. 그 다음에 얘는 폰트 패밀리를 노토, 산스, 코리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삐아는 산세리프. 이렇게 하면 푸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푸터의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에 부모 태그인 프레임의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해줘야 요 푸터의 그 기준이, 그 좌표의 기준이 부모 태그인 프레임이라는 div가 된다는 거, 그거 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터의 보더는 지워야겠죠. 이렇게 해서 싱글 페이지, 다양한 레이아웃이 들어가는 이런 싱글 페이지로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자, 지금 수업 때 진행한 요 최종 소스 코드는 제가 HTML, CSS, 이미지 폴더 다 압축을 해가지고 공유 링크로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최종 소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요 피그마 요거 만드는 거 완료를 했습니다. 자, 다양한 레이아웃이랑 뭐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들어가는 걸 레이아웃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정도로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다뤘으면 여러분들 아마 과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